어머니와 갈등이 심했고 상속 포기 각서까지 썼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죠? 정유라 씨가 남자친구 문제 때문에 네. 어머니하고 갈등이 심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있죠. 이 아이랑 사귈 것 같으면 재산 호적을 10원도 못 물려준다. 호적 팔아. 호적 팔아. 네. 그러면서 나가라. 예. 10원도 못 물려준다 하면서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강원도 땅을 둘이 공유하고 있는데 네네. 절반 지분을 최순실 씨한테 양도하는 각서도 받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남자친구가 다짐서라고 적어가지고 다짐서. 절대 재산도 안 받고 우리끼리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서도 받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용돈을 바닥에 탁 던져버리면서 네. 그만큼 남자친구를 싫어했는데 이런 말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네. 결국은 두 사람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걸로 그렇죠. 보입니다. 독일에서는 같이 뭐 사위되는 사위 그 체포하고 같이 이제 잘 네. 살고 있는 모습 그런 보입니다. 모습이 이제 사진 찍혀가지고 네. 뭐 SNS에 막 돌아다니고 이슈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 말을 다들 듣게 되는데 네. 이분은 또 부모 말을 자기 의견대로 했고 저도 사실 각서를 가족들한테 많이 받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각서를 받는 당시에 기죽어 있는 모습 보면 또 가엾고 참 맞아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김민수 씨는 각서를 받고 가엾으면은 또 찢어버리고 다시 받고 찍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각서, 놀이 정도를 하는데 이 경우는 사실 심각한 네. 경우니까 네, 그리고 또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또 이행을 안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런 재산 상속 포기 각서는 상속 예. 포기는 생전에 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속 효과가 발생했을 때 음. 사망했을 때 그때부터 3개월 이내 작성해야지 포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사망한 후 그때부터 이제 각서가 효력이 있고 지금은 써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그 각서가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사망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 그렇죠. 말씀인 지금 거죠? 써서는 안 되고요. 네. 사망한 후에 적어야지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전에 살아있을 때는 예. 적는 것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그러니까 뭐 거예요? 정유라 씨가 적어줘도 돼요. 많이 적어줘도 100장 만장 적어도 뭐 아무 효력이 없기 아무 효력이 때문에 없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망 후에면 언제든지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망하고 나서 석 달 이내에 네. 석 달 이내에 상속 포기라든지 아니면 한정해서 받는다면 한정 승인이라든지 예.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만 상속 포기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실 그 본인의 재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뭐든지 다 무효하다. 사실은 그건 국민의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것이. 예, 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갑자기 저는 궁금해지는데 네. 부부끼리도 각서를 많이 쓰죠? 네, 많이 뭐 안 적습니다. 하겠다, 뭐 안 받겠다, 예, 이런 경우. 아까 그 김일수 그랬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 맞습니다. 그건 좀 다릅니다. 왕종원 또 아나운서가 저한테 그 법률 상담 좀 했습니다. 너무 많이 적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얘기했는데 부부간의 각서는 일반적으로 효력은 없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적어놓으면 효력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간, 장소, 방법, 예컨대 나쁜 짓 했던 내용을 제대로 적어놨다 그러면 네네. 그게 나중에 이혼을 하거나 어떤 재산 분할을 할 때 나쁘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종원 아나운서한테 대충 적어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아니다. 뭐 당신 아들이다. 짐승이다. 이래 적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모의 어떤 잘못 그런 부분은 빼고 구체적으로 써야 난 되니까. 사람이 아니다. 뭐 예. 그런 것만. 예. 네, 저도 압니다. 뭐 이렇게 앞으로 술을 먹으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건 각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아, 그냥 이게 부모 자식 간하고 네. 부부 간하고는 또 약간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다릅니다. 예. 자, 이 보시면서 법률 상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번에는 네. 정유라 씨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과거 정유라 씨가 출산을 했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언제 출산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제주도의 한 병원인데요. 제주도 지난해 5월 8일 날 5월 8일 제주도 어떤 그 병원에서 네. 정유연의 이름으로 또 7일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아마 그 시점에 출산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증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제주도였어요? 그러니까 왜 네. 제주도죠? 서울이요? 이게 제주도라면 뭐 말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장시호 씨가 좀 문제가 됩니다. 장시호 씨가 정유라 씨 사촌이기도 하고 네. 정유라 씨와 장시호 씨가 되게 이제 멘토 관계 되게 친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장시호 씨가 2012년부터 제주도 서귀포에 고급 빌라를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평창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한다 했는데 아마
고등학생이면 대학교 1학년생이니까 네, 네. 사람의 눈을 피하기 좋은 제주도에서 아마 출산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처음에는 예. 조산원에서 네. 아기를 놓으려고 했대요. 근데 이게 아. 잘못되자 예, 예. 병원에 가서 제왕절개로 낳았다는. 그쵸. 이제는 기자까지 하십니까? 예. 아니, 근데 공교롭게도 또 말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제주도죠? 제주도가 또 말이 네. 많은 곳이잖아요. 예. 자, 정유라 씨가 병원과 조련에 머무는 동안 신생아 보호자의 성을 신 씨로 남겼다는 증언도 있네요.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 신모 씨의 뭐 아기다, 신모 씨하고 동기다, 남자친구 이름이 신모 씨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그 보도 증언들이 일치한다면 그 동거인이 남자친구가 신 씨로 보입니다. 그 남자친구가 누굴까? 현재 이제 남편이겠죠. 남편이라고 그 봐야죠. 부분도 네. 궁금하고. 예. 그리고 출산 시기만 따져보면은 여러 대회에 참가했을 당시 이미 임신 초기였다 이런 그렇죠. 짐작도 가능한데 임신 상태를 경기 출전하는 게 무리가 없었을까요? 안 되죠. 예. 승마는 더더욱이나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럼 추측하면 역산을 해보면 2014년 9월, 10월 달 그때 이제 아시안 게임 할 때인데 네. 그때 임신 2, 3개월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본인이 몰랐을까요? 몰랐거나 알아도 그냥 숨겼거나. 감행했거나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이게 임신 상태면 말을 네. 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맞아요. 저 협회에서는 이게 사실 알았으면은 못하게 하죠. 출전 정지했을 출전 거예요. 하면 안 되죠. 예. 위험하니까.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승마는 더더욱이나 네. 문제가 되는데 네. 아마 몰랐거나 아마 속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모를 리는 없죠. 글쎄요. 이제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학교를 어렵게 들어갔잖아요. 네, 막 네. 메달 들고 가가지고 겨우겨우 예. 합격을 했는데 대학교를 명문대학교를 예. 왜 저렇게 들어간 대학을 수업을 전혀 안 들었을까? 예. 이제 보면 계속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 학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출산 시점이 작년 5월이니까 그렇죠. 이때가 이제 1학년 1학기 재학 중이던 때 만삭이죠, 아닙니까? 만삭. 예, 근데 아직 아. 방학이 시작이 안 될 그렇죠. 시점이죠. 그러니까 학교를 이렇게 사실 어렵게 대한 학교는 정말 듣기만 해도 출석하거든요. 네네네. 저렇게 안 간 거는 네. 만삭이고 출산했기 때문에 아. 가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근데 학교 측에다가는 저 임신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잦은 결석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았던 거는 또 이 학교 측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네. 휴학을 하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조치를 네, 취했어야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되는데. 사실 학교도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점 다 줬거든요. 예. 네. 이번에는 김종 전 차관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죠. 네네. 최순실을 등에 업고 정말 스포츠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린 인물인데요. 김종 전 차관이 대한체육회에도 온갖 횡포를 저질렀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차관이 대한체육회 인사까지 관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요.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11월인데 체육회 간부 한 5명, 6명을 네. 진급을 시켰습니다. 예. 4급, 3급 진급을 시켰는데 이제 그 직전에 이제 문체부에서 그 국민생활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합치니까 예. 진급 같은 거 네. 하지 말아라고 이런 지시를 내렸나 봐요, 예. 공문으로. 그 지시를 어겼다 해가지고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예. 강등을 시키고 월급을 이때까지 지급했던 그 상승분 네. 월급을 반납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네. 결국 김정행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진급시켜주고 네. 미안하다 새로 또 돌아가라 이렇게 아. 본인이 그렇게 또 다시 하던 웃지 못한 일이 이건 생겼습니다. 코미디입니다. 아니 이거는 네. 뭐 정말 횡포네요. 일상생활에서 야 내가 너 이거 했는데 안 해? 안 됐어? 아이 그런 말고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그겁니다. 아니고 이거 네. 뭐 개인 지금 사실 안 된 거야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되고 그거 말고도 올림픽 그 리우 네. 부단장을 본인이 선발할 권한이 없는데 네. 예. 본인이 한 명을 보내는 그런 어떤 월권 행위를 좀 했다고 좀 알려져 네.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말씀하셨죠. 이미 지급된 급여까지 반납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네. 만약 일반 회사에서 지급한 월급을 다시 거둬들인다면 이거는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갑니다. 그건 아. 승진했는데 네. 돈 뺏어 넣으면 말도 안 되고요. 네. 그렇죠.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 네. 될 아, 뿐더러 그래요? 이거 공무원도 문제가 돼요. 대한체육회가 뭐 공공기관을 보기는 어렵지만 이 김종 차관이 했던 행동이 권리행사 방해죄, 네.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것도 입건 사유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요, 아. 분노가 생기는 게요. 사실 예. 공무원들의 월급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럼 우리는 정말 갑질을 해야 돼요. 우리의 어. 세금으로 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갑질할 수도 갑질할 때도 없는데 그거를 우리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갑질을 하다니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은 좀 소중한 곳에 네. 잘 써야 될 텐데. 그렇죠. 그죠? 월급을 그런 부분까지도 줬다가 생각하면. 뺏고 뭐 이런 게 네.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